지난 주말부터 각 정당의 지역 경선들이 시작되고 일부 정당은 끝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경선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호남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은 9만 명 이상의 직접 투표를 만들어내고 또 곳곳에서 이기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후보의 독주, 심지어 안희정 후보의 본거지인 충청권에서도 문 후보가 이김으로써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사실상 후보로 결정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 자리를 굳히고 호남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부터 지금 대선 구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앤리서치와 동아일보가 28일 9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1대1 구도에서 41.7 대 39.3으로 2.4%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2.4%의 차이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자, 문 후보는 지난달 3, 4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2.6% 떨어지고 안 후보는 10.7%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은요. 갤럽이 실시한 이번 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지난주와 똑같은 31%,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9%가 오른 10%에서 19%, 그리고 안희정은 17에서 14%로 3% 떨어지고 이재명은 88, 홍준표 후보는 2%가 떨어져서 지난주 6에서 4로, 김진태 후보는 지난주 2에서 3으로 1이 올랐고, 유승민은 지난주 1에서 이번 주 2, 심상정은 지난주 2에서 이번 주 1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약진을 했는데요. 이 결과는 결국 안희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안보 문제나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보면서 상당수의 중도 보수 지지가 안희정에게 향했다가, 이제 그 지지가 안희정이 당 내부의 경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이제 약해지자 안철수에게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는 어려워졌고, 실제로 이 유권자들은 대선에서만큼은 승자를 이렇게 선택하려는 선호 경향이 강한데, 중도 보수와 보수층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 안희정을 지지해 오다가 이제 그 지지가 안철수에게로 옮아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갤럽 지지율이 19%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 이재명과 안희정도 19%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 이렇게 이런 지지를 모아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유권자들의 선택 또한 이제 구체적인 후보를 향한 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 보수의 이 지지층으로는 씁쓸한 이야기지만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바른정당 후보가 누가 되든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측면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욱더 줄어들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수 후보들의 지금 합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9%밖에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36% 정도는 된다고 보면 4분의 1토막이 났고, 45% 정도 본다 보면 5분의 1토막이 나버린 기록입니다. 자, 그런 지지들이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찾아서 지금 떠돌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 속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서로가 잘났다고 두 사람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거의 99%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던 대통령 자리가 급격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렸고, 안철수 후보는 나로 다니라 해라는 이 기존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다자 대결로 가게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안철수로 다 몰아줬을 때는 안철수가 문재인과 해볼만 하다라는 게 현재의 평가지, 각 정당이 기존에 낸 후보들 5명이 다 뛰게 되면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확장성이 없다라는 측면이 문제인 거지, 문재인은 사실상 대선에 가더라도 오자 대결로 붙었을 때는 40% 정도 득표율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문재인 대표의 총재 발언을 놓고 어제 민주당 TV 토론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SBS 토론에서요,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던 당정 분리를 비판하자 안 후보가 문재인이 실질적인 총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총재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안 후보는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당정 분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당선되자마자 추진했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해서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정책 인사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 때는 돈까지 갖다 댔는데요. 집권당이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을과 정치를 분리해서 당은 대통령과는 별도로 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 당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안 후보가 문 후보한테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자기 정부는 여당과 어떤 관계로 갈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문 후보가 저는 이 참여정부 때부터 당정 분리가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 후보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실제로 총재를 하겠다는 거냐 이래 물으니까 그렇다,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까지 모든 면에서 협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정당 업무를 총재처럼 지휘한다는 말이냐 묻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공천이나 당 운영에는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정책 인사를 위해서만 긴밀히 협의하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 후보가 문 후보는 당내에 오랫동안 대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을 장악할 건데 집권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고, 문 후보는 안 후보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당이 긴밀하게 협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안 후보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발언을 좀 잘못했다 싶으니까 현재 이 정당이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추세와 맞지 않으니까 총재 발언에 대해서 잘못 들었다라고 안희정 후보의 목이 쉬어 있어서 총재라는 부분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안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정당 정치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오락가락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문 후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문 후보의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문재인 후보의 의아스러운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자, 문 후보가 5년 전에 대선에 도전할 때 2012년 11월 20일 날 이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로 뭘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다라는 게 가장 후회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지적하는 것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해고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전히 부활되어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때만 해도 5년 전에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사실 지금 대선 후보가 되고 지금까지도 당대표 대선 후보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서 친노의 맏형이 됐던 부분이 핵심일 건데 그걸 가장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이 발언이 나왔는가 하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를 꼽아라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반면 가장 잘한 일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 부산에 가서 서민 돕는 변호사를 했다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 후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자기가 친노일 것이지만 우리와 오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는 다르다. 저는 참여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을 한 다음에 문 후보는 인간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자기가 친노이지만 우리와 노 대통령 시기의 시대적 과제는 다르다. 자기는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게 됐다 말해서 노무현 색깔을 지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성적인 솔직한 신경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각에서 대통령 후보가 내뱉을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유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문 후보에게는 정체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시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가 기자철총 토론회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친노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는 동안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친노를 내세우고 노무정 정부 당시 민정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사람의 이율 배반적인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문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 말바꾸기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은 한자리에서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을 바꾼 것은 처음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더불어서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1위가 나온다는 현재 시점에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만은 이 명제에 대해서요. 어쨌거나 수치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직도 문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문 후보가 이 총재를 하겠다라고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가 금방 이렇게 뒤집는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문 후보가 이렇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노무현 비서실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보가 될 때는 친노고 후보가 되고 나서는 그 정권에서 비서실장인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 문 후보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고요. 친노들은 이렇게 노무현 비서실장이 후회스럽다라는 문 후보를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TV 출연을 이제는 대선 때가 돼서 예민해서 나오지 말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 쥐꼬리만하게 조금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미 다 각오를 했고 제가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조금 전에요. 또 방송사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이 공중파의 K, 조금 전에는 공중파의 S가 와서
대선 후보 검증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저는 이 방송사에서 자료 가지고 간 다음에 보도도 안 한 적도 많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자, 왜 저한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만을 물어볼까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 배종찬 본부장 특별 초대석에는 이 지금 안철수의 독주 심상찮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내용을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제발 좀 페어플레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 바꾸지 말고요. 에 대한 지지를 더욱더 줄어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수 후보들의 지금 합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9%밖에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36% 정도는 된다고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났고 45% 정도 본다 보면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기록입니다. 자, 그런 지지들이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찾아서 지금 떠돌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 속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서로가 잘났다고 두 사람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거의 99% 단원 당상으로 생각하던 대통령 자리가 급격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렸고 안철수 후보는 나로 다니라 해라는 이 기존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다자 대결로 가게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또한 지난 주말부터 각 정당의 지역 경선들이 시작되고 일부 정당은 끝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경선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호남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은 9만 명 이상의 직접 투표를 만들어내고 또 곳곳에서 이기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후보의 독주, 심지어 안희정 후보의 본거지인 충청권에서도 문 후보가 이김으로써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사실상 후보로 결정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 자리를 굳히고 호남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부터 지금 대선 구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승자를 이렇게 선택하려는 선호 경향이 강한데 중도 보수와 보수층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 안희정을 지지해 오다가 이제 그 지지가 안철수에게로 옮아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갤럽 지지율이 19%에서 더 올라갈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 이재명과 안희정도 19%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 이렇게 이런 지지를 모아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유권자들의 선택 또한 이제 구체적인 후보를 향한 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 보수의 이 지지층으로는 씁쓸한 이야기지만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바른정당 후보가 누가 되든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측면이 후보에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앤리서치와 동아일보가 28, 9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1대1 구도에서 41.7 대 39.3으로 2.4%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2.4%의 차이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자, 문 후보는 지난달 3, 4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2.6% 떨어지고 안 후보는 10.7%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은요. 갤럽이 실시한 이번 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지난주와 똑같은 31%,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9%가 오른 10%에서 19%, 그리고 안희정은 17에서 14%로 3% 떨어지고 이재명은 88%, 홍준표 후보는 2%가 떨어져서 지난주 6에서 4로, 김진태 후보는 지난주 2에서 3으로 1이 올랐고, 유승민은 지난주 1에서 이번주 2, 심상정은 지난주 2에서 이번주 1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약진을 했는데요. 이 결과는 결국 안희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안보 문제나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보면서 상당수의 중도 보수 지지가 안희정에게 향했다가 이제 그 지지가 안희정이 당 내부의 경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이제 약해지자 안철수에게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는 어려워졌고 실제로 이 유권자들은 대선에서만큼은